자, 그리고 이제 저의 추천은 첫 번째, 인적성 스터디 좀 제발 하시라는 겁니다. 인적성 스터디. 예. 무조건 추천합니다. 왜? 혼자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면 유튜브 때문에 안 돼. 유튜브 딱 켜놓으면은 시간과 정신의 방으로 가는 거잖아. 한 3시간, 4시간. 눈 떴다가 정신 차리면 3시간 지나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9시까지 모입시다. 신촌 스터디 2시까지 모입시다. 뭐 강제성까지도 부여가 되고, 뭐 10분 늦을 때마다 1,000원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가지고 의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대가리에 집어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 똥으로 매주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버릇이 안 들었다라고 또는 내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좀 부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피값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적성 스터디는 제발 좀 하십시오.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4인에서 5인 정도가 스터디를 하시는데 가가지고 제발 유료 강의 듣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괜찮은 루트를 통해서 얻게 된 꿀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제가 렌누인 정지성이라고 하는 놈한테 들었었는데 우리가 정답률이 실제 합격자율 역산해봤을 때 75%였으니까 저희 스터디 그룹은 80% 목표로 하시죠. 요거 밑으로 떨어지면은 얼마나 많이 맞추든 상관없이 탈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답률 관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꿀 정보를 공유하지 말란 말이야. 오히려 가가지고 분탕질을 해. 정답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안 중요한데요.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추느냐가 중요하고 추리 30문제 중에서 몇 개 마킹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저는 찍으려고요. 라고 분탕질을 하란 말이야. 어차피 경쟁 관계 아니야. 어차피 경쟁 관계잖아. 몹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나. 어차피 경쟁관 지금 뭐 이렇게 친목 모임 아니에요. 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친목 모임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꿀 정보 막 쉽게 푸는 방법 강의했다가 나만 쏙 떨어지고 나머지 2명 붙고 원래 못하는 애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진짜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잖아. 그냥 가서 모른 척 속으로만 아닌데 정답률 75% 속으로만 혼자 알고 있으라고. 스터디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추천은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세요. 시간 재고 푸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시간 재지 말고 푸는 게 좋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 시간을 재고 푼다라고 하는 거하고 시간을 재지 않고 푼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을 재지 않고 푸는 거는 특정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내가 계속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과정이지만 시간을 재고 푼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유형에 대한 스터디, 즉 학습보다는 시험을 주어진 제한 시간 내에 어떻게 운용하느냐라고 하는 시험 운용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시간을 재고 푸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습량이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되고 유형 파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시간 재고 푸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런 질문들을 하신단 말이야, 저한테. 하루에 몇 시간씩 풀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멍 때리다가 아니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4학년 1학기인지 4학년 2학기인지 졸업자인지 회사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12시간 풀으라고 합니다. 저는. 의미 없는 질문을 하시면 저도 의미 없는 답변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나요? 뭐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12시간 한다고 합니다. 의미 없는 질문이니까. 처음인데 기간을 얼마나 잡고 준비해야 되나요? 뭐 한 2년 잡고 하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왜? 의미 없는 질문이니까. 이거는 결국에 인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험입니다. 수험. 예. 내가 출발점이 다른 지금 다른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수험자들 대비해서 출발점이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지. 여러분들이 수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차근차근 단계별로 준비를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일지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상반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하반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하반기를 보면 되겠어요. 자, 9월 달에 우리가 한 초쯤에 서류 쓰세요라고 한 다음에 9월 중순경이나 3주차 되기 전쯤에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후에 서류가 발표가 나고요. 서류 발표 나고 나서 이제 보통 10월 네 번째 주나 11월 첫째 주, 10월 마지막 주나 요 정도에 이제 지셋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 듣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7월 달일 거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남았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만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7월에서 8월 달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수준 파악하시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수준 파악. 내가 지금 응시자 100명 중에서 몇 등 하는지 100분이 석차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영역별로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지르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문제 풀고 나서 나 수리가 잘 안 풀리네. 난 수리를 못 하나 보다. 나는 추리가 잘 안 풀리네. 추리를 못 하나 보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셨었던 교재가 절대적으로 GSE보다 수리가 엄청 어렵게 출제되어 있는 교재를 풀고 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실제로 정말 어렵게 되어 있는 교재를 풀고 나서 내가 12문제를 풀었다라고 해도 이게 어렵기 때문에 100명 모아놨을 때 12문제 푸는 정도면은 상위 한 15%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온라인 모의고사를 보셔야 됩니다. 예. 렌유인이 됐건 행흥이 됐건 윙흥흥이 됐건 뭐 애땡땡이 됐건 온라인 모의고사를 제발 좀 보세요. 그 모의고사의 난이도나 유형이 뭐 GSET하고 비슷하느냐 아니냐 하고 하는 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문제가 더 어렵거나 문제가 어렵다라고 한들 같은 문제를 GSET 준비하는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이 풀었을 때 내가 100분이 석차가 몇 등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뭐 3사, 4사, 4개 그 사이트에서 계속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딱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수리하고 추리가 각각 100분위 석차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추리는 잘 나오는데 수리가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진단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취약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 푸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유형에 대한 익숙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삼성이 또는 SK가 한 2주 정도 뜨니까 SK나 삼성이 자, 우리 이제 공채 서류 한번 쓰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걸 병행을 하십시오. 병행을 해요. 그때는 이제 텐션 어느 정도 감만 유지하시면 되니까 오답 너트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교재에 나왔었던 것도 이제 한번 풀어 보시고 하면서 계속 이제 텐션 유지하시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언제냐? 서류 접수가 끝나고 이제 서류가 발표되기 전에 요 사이 뭐냐? 내가 서류를 제출을 했어. 근데 온라인 GSE 공부를 빡세게 해본들 서류 떨어지면 이거 말짱 황 아니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부 이거 해야 되나라고 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널널이 빤스로 계시는데 이때가 가장 차별성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애들 다 지금 멘탈이 딸랑딸랑 살랑살랑 한단 말이야. 이거 야 내가 빡세게 공부할 필요가 있냐 없냐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제 롤하고 이렇게 뭐 오버워치, 옵치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차별화가 가능해. 왜? 발표 나고 나서 이때 GSE 보러 오세요라고 서류 발표 나고 나서 그 서류 합격해서 이제 인적성 보러 오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다 빡공이거든. 너도 나도 다 빡공이야. 다 빡세게 이때는 차별화가 안 납니다. 차별성을 만드는 애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류 제출하고 나서 발표하기 전까지 내가 이거 합격을 하건 서류가 떨어지건 자소서 떨어지건 붙건 나는 무조건 인적성 준비 빡세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시즌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탈 딱 잡으셔야 돼. 나는 서류를 합격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빡공을 돌입하십시오. 자, 그러면 요까지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서류 발표 나고 나서 GSE까지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거든요. 많으면 3주까지도 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간 재고 푸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리하고 추리 이거 30분씩 1시간이면은 모의고사 1회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로 준비하고 오답 노트 만들고 하는 거 모의고사 1회에 3시간이면은 진짜 충분합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9시간 이상 공부하니까 3회 정도 넉넉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하루에 12시간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4회분까지도 풀 수 있단 말이야. 밥 먹고 응가하고 쉬어하고 뭐 중간에 쉬고 담배 피고 하는 거 다 포함해도 모의고사 1회에 한 3시간 정도면 되니까. 예?
그래서 시간을 재고 푼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이제 지세 실제 보러 가기 직전에 어느 정도 시험 운영법 감도 높이고 내 실력도 재점검하는 요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때는 시험 시간 재고 풀어본들 내가 이 학습량을 늘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에 대한 질을 높이는 과정이 아닌 겁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재고 푸는 거하고 아닌 거를 서류 발표 전후로 좀 나눠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고민도 생기실 거예요. 아니, 네가 스터디 하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때부터 스터디했는데 스터디하면 보통 시간 재고 풀거든요. 시간 재고 풀어가지고 몇 개 풀었어요, 몇 개 풀었어요 라고 하면서 공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수리 영역 14문제예요. 저는 17문제예요. 후훗. 그 다음에 저는 15문제예요. 뭐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는 9문제요. 이러면은 다른 놈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런 애들도 참 지색 공부하는구나. 야, 얘 바닥 깔아주겠네 라고 하면서 약간 얘들이 느슨해지겠지. 근데 나는 어때? 니들은 시간 재고 풀어. 나는 시간 안 재고 풀 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강제성만 활용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허 실실 작전을 쓰는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속으로는 내 실력은 시간 재고 풀면은 파바박 눈 파바박 돌아가면서 18개 풀 수 있는 실력을 숨기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고수의 면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터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시점별로 전략을 준비해 보면 좋을지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류가 합격해야지 인적성을 보든 말든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예전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하고 자기소개서를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라고 하는 거는 면접 준비를 미리 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면접 준비의 50%는 저는 서류를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서류도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서머리 해보면 온라인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익숙함을 여러분들이 갖추기 위해서는 모니터하고 풀이용지를 꼭 활용해가지고 유사한 환경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정답률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찍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스터디는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류를 잘 써야지 우리가 미리미리 인적성 준비했었던 빛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메시지를 함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머라이징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갖고 계시던 질문이나 아니면 궁금증 또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인적성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렌류이고 정지선이고 주영훈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어쨌든 인적성은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미리미리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